그 다음에 독해 파트. 독해 파트에서 제가 강조하는 건 7번 문제처럼 중심 내용으로 하여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물어보는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이런 유형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중심 내용만 뽑아내면 되기 때문에 글을 너무 열심히 읽는 게 답은 아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제 저는 보통 이제 각달락의 첫 문장을 위주로 글을 파악을 해 나가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문의 마지막 문단 첫 문장을 보시면 사람의 사유행위도 마찬가지이다. 그럼 이제 이 마찬가지라고 하는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사유행위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기 위해서 비슷한 거를 갖다가 가지고 와서 무슨 설명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이 3문단이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반영하고 있는 문단이다라고 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이런 문제는 지문 전체의 마지막 문장이 좀 이제 힘을 발휘를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결론을 어떻게 낼 것이냐에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영감이라는 것도 의식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화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의식적인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식하지 않고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중심 내용을 적절한 것이 5번이다 라고 보셔야겠고, 그 다음에 8번, 9번은 제가 일부러 그 시험지에는 이제 그 넘겨가면서 이제 보시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실제 시험지가 좀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점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워낙 긴 지문이죠. 워낙 긴 지문이지만 8번에서 물어보는 게 윗글의 중심 내용인데 이거를 전부 다 읽고 있으면 그거만큼 손해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달락의 첫 문장을 통해서 이제 이게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일단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지문 전체의 마지막 문장이 좀 이제 중요했죠. 브라질 우드가 하찮은 교역품이 되었고 원주민들은 훨씬 더 깊은 내륙지대로 밀려났다. 라고 해서 맨 처음에 이제 브라질이 교역품에서 나라 이름을 따온 유일한 나라고, 그게 이제 브라질 우드라고 하는 나무에서 이제 따온 거다라고 하는 얘기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지문의 소재가 브라질 우드라고 하는 점을 알 수 있고, 그 브라질 우드가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 답이 되기가 좀 쉽진 않죠. 그러니까 중심 내용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중심 소재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런 차원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답이 이제 4번 아니면 5번이 아닐까라는 건데, 5번은 좀 지엽적인 이야기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보시면 이제 답이 4번이다라고 하는 것도 아실 수 있었을 겁니다. 다만 그 밑에 있는 9번처럼 9번이랑 오늘 풀어보셨던 14번, 15번 이런 문제들은 사실 요령이랄 게 없는 문제들입니다. 굉장히 좀 구체적이고 지엽적인 거를 가지고 물어보고 이제 그걸 답이라고 한다고 해서 전혀 시비를 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사실 꼼꼼하게 읽고 대답을 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래서 그런 유형의 문제들은 제가 지금 이제 이 자료에 넣지 않은 거고, 어차피 저도 뭐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만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중심 내용을 물어본다라고 할 것 같으면 좀 이제 글을 좀 얼기설기 읽어야 오히려 더 글의 구조와 체계, 흐름 이런 것들이 좀 보인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번부터 나오는 거는 이제 빈칸에 들어갈 내용 고르는 건데, 사실 이 빈칸 채우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게 전체적인 이제 내용과는 관계없는 걸 빈칸으로 뚫어놓고 그거를 채우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빈칸을 채우라고 하거나 밑줄을 그어놓고 이제 거기에다가 뭘 채우라고 하거나 뭐 그런 방식의 이제 문제들도 다 중심 내용 찾으라고 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이제 각달락의 첫 문장 그다음에 이제 그 빈칸의 앞뒤를 중심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문제들도 다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민주주의의 목적은 다수가 폭군이나 소수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통제하는 데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1문단에서 3문단 보시면 민주주의 그 자체를 목적으로 여기기 시작하면 좀 위험하기 때문에 본래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 본래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1문단 첫 문장에서 얘기했던 그 민주주의의 목적이랑 이제 맞닿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보면 그렇죠. 답이 5번이다.
과도한 권력을 견제한다. 그게 이제 통제한다. 이런 표현이랑 맞닿아 있기 때문에 답을 5번이라고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12번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도 마찬가지인 게 11번. 마찬가지인 게 이것도 이제 빈칸에 들어갈 진술을 물어봤고, 그러니까 읽어보다 보니까 이 4문단인가요? 4문단부터 하는 얘기가 그렇다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뭔가 이제 그 되게 핵심이 되는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갖고 있었고 실제로도 정답을 제시했다는 것이 올바른 추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근거가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이제 비유적인 사례랄까요? 뭐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예컨대 왓슨이 모든 정보를 완비하고 있었음에도 이름의 모음의 가장 적다는 이 엉터리 이유로 범인을 지목했다. 라고 하면 그게 사실 올바른 추론 능력과는 관계가 없는 얘기일 테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반영하고 있는 건 4번이죠. 정보는 있지만 정보랑 무관하게 범인을 지목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게 우리가 원하는 바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됐고, 그 다음에 이제 12, 13번이 아까 잠깐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보기가 따로 나온다. 라고 하면 그 보기가 중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보기를 먼저 읽어야 됩니다. 보기를 먼저 읽고 그 관점 또는 초점을 가지고 이 전체 지문을 읽어야 이 선택지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랑 이 지문이 이제 어떻게 이제 방향이 일치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도플러 효과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 파원과 관측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질 때는 파동의 주파수가 더 높게 관측되고 거리가 멀을 때는 더 낮게 관측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 이게 파원과 관측자라고 하는 이제 그 대상 자체는 변함이 없는데 거리에 따라서 파동의 주파수가 달리 관측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이제 사례를 들어가면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을 이제 반영을 하고 있는 선택지들이 답이 아니고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그게 답이 아니고 나머지 하나가 답이 되는 건데, 한 분이 지금 쉬는 시간에 하나 지적을 해주신 게 지금 셋째 줄만 보신다고 하더라도 파장이 긴 빨간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본에서는 빛이 빨간색인 이유가 파장의 길이가 짧기 때문이다. 그럼 지금 틀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요게 길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뭐 이거에 대해서 잘 알고 지금 떠드는 건 아니지만 어찌되었건 이제 지문에서 하고 있는 얘기랑 이제 그 아예 다르면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파장의 길이가 이제 길다 짧다로 우리가 보는 색깔이 달라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 도플러 효과와 관련된 설명인 거죠. 근데 2번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와 은하가 파원에 해당하겠다. 근데 이제 그 파원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심지어 저는 이제 이 파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문에 나오는 거 했더니 지문은 또 없어. 밑에 도플러 효과 설명하는 보기에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 선택지를 답으로 하기는 좀 힘들다. 라고 하는 거고요. 요거는 제가 좀 수정을 할게요. 12번은. 그 다음에 이제 13번도 마찬가지인 게 이제 보기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으니까 보기로 가서 일단 읽고 영상 언어가 비결정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어쩌고저쩌고 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이 보기에서 핵심이 되는 표현은 뭐예요? 당연히 제가 표시를 해놨지만 비결정성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문에서 비결정성이라고 하는 표현부터 찾는 게 우리가 문제를 빨리 푸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문을 그러니까 이 긴 지문을 열심히 읽어가지고 내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물어보는 거에만 답하고 우리는 빠지면 되는 거기 때문에 비결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3문단인가? 4문단인가? 4문단. 4문단 와서야 겨우 영상 언어가 비결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이제 답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 이하로 읽고 답을 하셔야
우리가 좀 시간 소비를 당연히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마지막 문단 첫 문장 보시면 비결정적이라고 하는 게 바라보는 사람의 참여의 폭을 넓혀 놓는다. 그래서 이제 계속 뭔가 다르게 해석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선택지 4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객관적 거리가 유지된다. 이런 표현으로는 커버를 할 수가 없겠죠.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